사우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미사일 38발이 한밤중에 쏟아졌습니다. 200억 달러짜리 미국 패트리어트가 11발을 놓쳤습니다. 유전 3곳이 불타올랐고 피해액은 58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미사일을 맞은 UAE는 피해가 제로였습니다. 18발 전탄 요격이었죠. 사우디 방공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만 뚫렸나?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천궁이었습니다. 요격률 100%,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서 20년간 혼자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년 전 그 한국 사양서를 펼쳐보지도 않고 서랍에 처박은 사람이 바로 우리 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중동 하늘의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루카스 헬러 걸프 지역 방공 체계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저는 같은 하늘 아래서 두 개의 세계가 갈라지는 장면을 똑똑히 보게 됐죠. 2026년 3월 15일 새벽 2시 30분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탄도미사일 56발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표적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아랍에미리트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리야드 연합작전센터에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 12개가 걸프만 전역의 레이더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경보음이 울렸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경보음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 수십 번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스크린에 뜬 표적 숫자가 평소와 비교가 안 됐거든요. 56발 동시 발사였습니다. 작전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우디 측 관제관들이 일제히 헤드셋을 쓰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4곳이 동시에 가동됐죠. 화면 속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사우디 동부로 향한 미사일은 38발이었어요. 패트리어트가 첫 요격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면에 요격 성공 표시가 떴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미국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검증된 방패였으니까요. 하지만 4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 표적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패트리어트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 수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붉은 점 몇 개가 방어망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11발이었습니다. 11발이 요격망을 통과했죠. 첫 번째 착탄 지점은 동부 유전 제3지구였습니다. 화면에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착탄이 이어졌습니다. 작전실에서 누군가 낮게 신음했죠. 저는 그 순간에도 생각했습니다. 38발 중 27발을 막았으니 70%가 넘는 요격률이라고요. 나쁘지 않다고요. 하지만 막지 못한 11발이 유전 3곳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유 저장 탱크가 폭발했고 정제 시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화면을 보던 부작전 실장이 소리쳤거든요. 전탄 요격 완료라고요.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전탄이라고요? 18발 전부를요? 저는 황급히 UAE 구역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정말이었습니다. 18발 전부 공중에서 요격됐더군요.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착탄 지점 표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UAE 측 연락관이 확인해줬어요. 피해 없음, 전탄 요격 성공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UAE 쪽 시스템 명칭을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어요. 화면 왼쪽 상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천궁, KM3X2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았죠. 한국 시스템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같은 밤, 같은 미사일,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우디는 유전 3곳이 불타고 있었고 UAE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작전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우디 측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죠. UAE는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냐고요. 부작전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천궁이라고요. 18발 전탄 요격했다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보다 나았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고요. 18발과 38발의 차이일 수도 있고 미사일 종류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사우디 27발 요격, 11발 관통, UAE 18발 전탄 요격, 0발 관통. 같은 밤 다른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피해 규모 보고서를 받았어요.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3곳 화재, 1일 생산량 40% 감소, 복구 기간 최소 6개월, 피해액 추정 58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UAE는 피해액 0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 안의 확신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결국 미국과 유럽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 기술을 따라오는 수준이라고요.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잘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가 생존이 걸린 방공 시스템까지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분명 뭔가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우디 70% 요격률, UAE 100% 요격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점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한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은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서랍 맨 아래 어딘가에 3년 전 누군가 보내온 한국 사양서가 있다는 걸요. 펼쳐보지도 않고 밀어넣었던 그 문서가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서랍을 열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서랍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사우디 측 지원 문서들을 검토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UAE와 한국 천궁 이야기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오후 파이살 라시드 아라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방공 통제실장이었어요. 43살, 20년 넘게 미국 시스템만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존심이 강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파이살이 제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루카스, 우리 뭘 놓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죠.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11발을 놓쳤어요. 반면 UAE는 한 발도 안 놓쳤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UAE가 쓴 시스템 천궁이라고 하던데요. 혹시 파이살 당신도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파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이었죠. 2023년 가을 사우디 방산 박람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평가단 자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어떤 한국 업체 직원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며 방공 시스템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천궁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명함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파이살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파이살이 말했었죠. 한국이요? 관중석에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미국 시스템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한국 직원에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면 충분하다고요. 추가 검토 계획이 없다고요. 그 직원은 그래도 자료라도 남기고 싶다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바로 서랍 맨 아래로 밀어넣었죠. 펼쳐보지도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명확합니다. 편견이었어요. 저는 비서구권 장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 같은 핵심 방어 체계는요. 그 편견은 경험에서 나왔어요. 30대 초반 저는 나토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동남아 하청업체와 일했는데 악몽이었어요. 납기가 석 달이나 늦어졌고 시험 데이터는 누락됐으며 품질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비서구권은 생산은 가능해도 위기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고요. 진짜 국가 생존이 걸린 시스템은 결국 서구권 기술이 답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양서를 펼쳐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몇 년 전 중동 브리핑에서도 그랬어요. 한국 업체 발표를 보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했었습니다. 가격은 싸도 실전은 다를 거라고요.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상식이 무너진 밤을 목격했거든요. UAE가 한국 시스템으로 18발을 전탄 요격한 그 밤을요.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파이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층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그 봉투를 찾았어요.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렸을까요? 제 안에 뭔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가 3년 동안 놓친 게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걸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 아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궁 개발 배경,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년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요? 20년 독자 개발이라고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개발 연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시작, 2010년대 초반 시험 발사, 2015년 실전 배치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어요. 사거리 40km, 동시 교전 능력, 8개 표적, 이중 탐색기 시스템, 기만 탄두 식별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히 미국 시스템을 카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파이살이 물었어요. 뭐가 적혀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서를 계속 넘겼죠. 실전 배치 현황, 폴란드 수출, 아랍에미리트 수출, 사우디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우디 제한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적혀 있었어요. 2023년 가을 사우디 측의 공식 제안서 제출, 담당자 루카스 헬러아피라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담당자로요. 그리고 결과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토 보류, 미국 시스템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라고요. 저는 그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이살이 문서를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리야드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회색이었죠. 파이살이 조용히 말했어요. 루카스, 이거 3년 전 자료네요. 우리가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막은 게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만요. 제가 한국을 무시한 건 객관적 평가 때문이 아니었어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비서구권은 실전에서 약할 거라는 낡은 확신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확신이 틀렸다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국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요? 저는 상상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3년 동안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었거든요. 파이살이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 UAE 가야 할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 시스템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한국이 우연히 잘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18발은 적은 숫자니까 가능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UAE 18발 전탄 요격, 사우디 11발 관통,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부다비행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서랍 속 한국 사양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첫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년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거부당하고도 20년을 버텼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거부당한 자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강함 앞에서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아부다비로 가기 전 저는 리야드 왕실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공격 이후 피해 규모 집계가 끝났고 대책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저는 평가단 자문 자격으로 배석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왕실 방위 담당 고문들이 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파이살도 있었습니다. 동부 유전지대 방공 통제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첫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피해 규모 집계 담당관이 스크린을 켰어요. 붉은 점들이 지도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동부 유전 3곳이었죠. 담당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3유전 원유 저장 탱크 4기 완파, 제5유전 정제 시설 주요 배관 파손, 제7유전 펌프 스테이션 건설하고요. 1일 생산량은 정상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복구 기간 최소 6달, 피해액 추정 58억 달러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8억 달러요. 단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누군가 낮게 신음했어요. 왕실 고문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 4개 포대가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습니까? 파이살이 일어섰어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38발 중 27발을 요격했습니다. 요격률은 71%입니다. 하지만 동시 표적이 너무 많아 일부가 뚫렸습니다. 71%라는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71%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요. 파이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무력함을 읽었어요. 그때 정보 담당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요.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UAE 구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같은 밤 이란 미사일 18발을 전탄 요격했습니다. 피해 없음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침묵의 질이 달랐습니다. 충격이었죠. 왕실 고문이 물었어요. 18발 전부를요? 정말입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 측 공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단 한 발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UAE도 패트리어트를 쓰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시스템입니다. 한국산 천궁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변 반응을 살폈어요. 대부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누군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죠. 파이살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는 분명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3년 전 자기가 한국을 관중석에도 없는 나라라고 했던 말을요. 그런데 지금 그 관중석에도 없던 나라가 완벽한 방어를 해냈다는 보고를 듣고 있는 거였죠. 왕실 고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같은 밤 같은 이란 미사일인데 왜 우리는 11발을 놓치고 UAE는 한 발도 안 놓쳤습니까?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차이로 보입니다. 천궁은 동시 교전 능력과 반응 속도가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의실이 또 술렁였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하다고요? 미국 시스템보다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사우디 11발 관통, 피해액 58억 달러, UAE 0발 관통, 피해액 0달러였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왕실 고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측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UAE 시스템도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파이살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왕실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 헬러 평가관도 동행하십시오.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객관적 평가요? 저는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3년 전 한국을 무시한 사람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파이살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루카스,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파이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관중석에도 없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파이살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관중석에도 없던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200억 달러를 쓰고도 저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200억 달러를 쓰고도 11발을 놓쳤고 UAE는 더 적은 비용으로 완벽한 방어를 했을까요? 파이살이 멈춰서며 말했어요. 루카스, 우리 아부다비 가서 제대로 확인합시다.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시스템을 봅시다. 그래야 왕실에 보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시스템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이 틀렸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한국 사양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었어요. 개발 배경, 기술 사양, 실전 배치 현황, 수출 실적까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시스템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이 여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중 탐색기, 기만탄두 식별, 다중 표적 자동 분류까지요. 저는 문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독자 개발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미국에 거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구나.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밤 다른 결과였어요. 사우디 11발 관통, UAE 0발 관통이었죠. 이 차이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이살과 함께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시간 1시간 반 동안 저는 창밖만 봤어요.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아부다비에 도착하면 제가 3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제 모든 확신이 시험받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UAE 국방부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우리를 검은색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목적지는 아부다비 외곽 지하 방공 작전실이었습니다. 차는 사막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졌습니다. 파이살은 내내 침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곧 보게 될 데이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걸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군사시설이었어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3번이나 거쳤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거대한 작전실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관제 요원들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정면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거기에 3월 15일 교전 기록이 떠 있었거든요.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파이살도 따라왔어요. UAE 측 작전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루카스 헬러 평가관님, 파이살 아라킴 실장님이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3월 15일 새벽 2시 30분, 이란 탄도미사일 18발 발사 감지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리고 교전 타임라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첫 탐지 시각 2시 30분 43초, 천궁 레이더가 미사일 궤적 포착했습니다. 자동 위협 분류 시작, 3초 만에 18개 표적 전부 식별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초요? 패트리어트는 보통 8초에서 10초 걸리는데요. 작전관이 설명했습니다. 천궁은 이중 탐색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가 동시에 작동하죠. 그래서 표적 식별이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에서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타임라인이 계속됐어요. 2시 30분 52초 첫 요격 미사일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1분 30초 동안 요격 미사일들이 연달아 올라갔어요. 화면에 궤적들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첫 요격 성공, 2시 31분 15초였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연달아 요격 성공 표시가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이었죠. 파이살이 중얼거렸어요. 빠르네요. 정말 빠릅니다. 작전관이 답했습니다. 천궁의 평균 반응 속도는 9초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보통 15초에서 20초 걸리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9초요? 패트리어트의 절반 수준이라고요? 작전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다발 공격에도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다음 표적으로 넘어갈 시간이 생기니까요. 타임라인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2시 32분 6번째 요격 성공이었어요. 2시 32분 30초 7번째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요격 성공 표시가 계속 떴습니다. 그리고 2시 34분 12초 마지막 18번째 미사일이 요격됐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전탄 요격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총 소요 시간 3분 29초였어요. 4분도 안 걸렸습니다. 18발을 전부 막는데 4분이 채 안 걸렸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이살도 말이 없었어요. 작전관이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요격 효율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발사된 요격 미사일 22발 명중 18발 요격률 81.8%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어요. 18개 표적에 22발을 썼다고요? 그럼 표적당 평균 1.2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효율적이었어요. 패트리어트는 보통 표적당 2발에서 3발을 쓰거든요. 작전관이 설명했습니다. 천궁은 기만 탄두 식별 능력이 우수합니다. 실제 탄두와 미끼를 구분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요격 미사일 낭비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많이 쏴서 막은 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요격한 거였습니다.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란 미사일이 UAE 쪽은 구형이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작전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우디와 UAE에 발사된 미사일은 같은 종류였습니다. 파테 310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죠. 같은 미사일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수를 찾을 수 없었어요.
같은 밤 같은 미사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작전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왼쪽에 사우디 패트리어트, 오른쪽에 UAE 천궁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발사된 미사일 수 사우디 38발, UAE 18발이었습니다. 요격 성공, 사우디 27발, UAE 18발이었어요. 요격률, 사우디 71%, UAE 100%였습니다. 피해액, 사우디 58억 달러, UAE 0달러였어요. 저는 그 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궁이 패트리어트보다 나았어요. 적어도 이 교전에서만큼은요. 작전관이 덧붙였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천궁이 유리합니다. 천궁 한 개 포대는 패트리어트의 절반 정도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30% 저렴하죠. 절반 비용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절반이라고요? 작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이었거든요. 파이살이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18발이라서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만약 표적이 더 많았다면요? 작전관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천궁은 동시 교전 능력이 8개입니다. 하지만 포대를 연동하면 더 많은 표적을 처리할 수 있죠. 애초에 대규모 포화 공격을 상정하고 설계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숫자가 천궁 편이었습니다. 반응 속도, 요격률, 효율성, 가격, 모든 면에서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전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라고 하니 걱정됐죠. 하지만 실전이 증명했어요. 천궁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쓰라렸어요.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다는 말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3년 전에도, 아니 지금까지도요.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파이살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루카스, 이제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했거든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천궁이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했어요. 적어도 동시 다발 공격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3년 동안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작전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측 기술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스템에 대해 직접 듣고 싶습니다. 작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한국 측 현장 지원팀이 이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우리는 작전실력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40 정도 돼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유태준입니다. 한국 방공체계 현장 지원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루카스 헬러입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유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천궁이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은 뭡니까? 유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중 탐색기와 기만탄두 식별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중 표적 자동 분류 알고리즘이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빠르고 정확한 요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가요? 유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전부 독자 개발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20년 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이요. 미국에 거부당하고 20년 동안 혼자 개발했다고요? 유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시험 발사 때마다 떨어지고 빗나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만들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유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사실 진술이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천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까? 유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고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최선의 답을 냅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만 말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3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비서구권은 실전에서 약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결과를 냈어요. 실전에서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파이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보고할지 알겠어요. 파이살이 물었죠. 뭐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천궁이 우수하다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파이살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루카스, 솔직히 기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억 달러 쓴 시스템보다 한국 시스템이 나았다는 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정확히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파이살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3년 전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게 후회되는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보다 더 강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편견 때문에 놓친 기회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유태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천궁 개발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본사를 방문하고 싶다고 썼어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언제든 오시라고요. 저는 일주일 뒤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파이살은 리야드에 남아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사양서를 또 읽었습니다. 이번엔 개발 연역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1990년대 후반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국 경제 위기 직후였죠. 왜 그 시기에 시작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한국은 패트리어트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직접 만들거나요. 한국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20년을 버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태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창원이었어요. 차 안에서 유태준이 말했습니다. 창원은 한국 방산의 심장입니다. 이곳에서 천궁이 만들어지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단지가 보였어요. 유태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건물들이었습니다. 유태준이 안내했어요. 이쪽입니다. 우리는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천궁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유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천궁은 길이 4.6m, 직경 0.4m입니다. 사거리는 40km죠. 탄두 중량은 기밀이지만 효과는 UAE에서 보신 대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정말 20년 걸렸습니까? 유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정확히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실전 배치까지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유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했거든요. 미국이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요. 레이더부터 미사일 추진체까지 전부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전부요? 하나도 빌려온 게 없습니까? 유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기본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기술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었죠.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천국 미사일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점검하며 조립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작업자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미사일 표면을 손끝으로 만지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유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결함 확인 작업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끝 감각으로도 확인하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물었어요. 유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나가면 누군가의 하늘을 지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지킨다는 말이요. 저는 작업자의 손을 봤어요. 조심스럽지만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유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창원은 가난하던 시절부터 방산 도시였어요. 1970년대부터 이 길을 팠습니다. 그때 1인당 소득이 60달러도 안 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0달러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방산을 시작했다고요? 유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냐하면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북쪽과 대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요. 절박함이었어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만들거나 포기하거나였죠. 그리고 한국은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유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천궁 개발 역사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999년 프로젝트 시작, 미국 패트리어트 기술 이전 거부가 계기였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을 결정했어요. 초기 예산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2003년 첫 시험 발사 실패했습니다.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났어요. 2005년 두 번째 시험 또 실패했습니다. 표적을 놓쳤죠. 2007년 세 번째 시험 여전히 실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그렇게 계속 실패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유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거부당하면 두 가지뿐입니다. 접거나 만들거나요. 우리는 만드는 쪽을 택했어요. 거부당하면 두 가지뿐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저는 늘 접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안 되면 대안을 찾는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대안이 없으니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버텼어요. 유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10년 네 번째 시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표적 명중이었어요. 2012년 다섯 번째 시험 연속 성공이었습니다. 2015년 실전 배치 승인이 떨어졌죠. 그리고 핵심 기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중 탐색기 시스템 레이더와 적외선이 동시 작동해서 표적 식별이 빨라졌어요. 기만 탄두 식별 기능, 실제 탄두와 미끼를 구분했습니다. 다중 표적 자동 분류, 동시 교전 능력이 극대화됐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어디서 힌트를 얻었습니까? 유태준이 대답했어요. 전부 우리 연구진이 고민한 결과입니다. 미국 시스템의 약점을 분석했죠.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발했어요. 미국 시스템의 약점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미국을 넘어서려고 한 겁니까? 유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넘어서려던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능을 만들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경쟁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방패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결과적으로 미국 것보다 나아진 거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태준에게 물었어요. 혹시 3년 전 사우디 박람회 때 저를 찾아온 분이 당신입니까? 유태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제가 갔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3시간 기다렸던 사람이 유태준이었어요. 그때 제가 명함도 제대로 안 보고 거절했던 사람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태준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시엔 한국 이름이 생소하셨겠죠.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태준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에 더 부끄러워졌어요. 저를 무시한 사람 앞에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 그 여유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창원 공장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한국은 20년을 버텼습니다. 거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저는 유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천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군요. 유태준이 물었어요. 그럼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부를 딛고 일어선 증명입니다. 유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천궁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궁 평가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기술 평가만 쓸 수 없었습니다. 개발 배경과 철학도 함께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천궁은 거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고 그 결과 미국보다 나은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던 건 한국의 기술력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집념을 몰랐던 겁니다. 20년을 버틴 나라였어요. 거부당하고도 접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만든 시스템이 왜 우수한지 이제 이해됐어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천궁의 우수성은 단순히 성능 수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부를 딛고 일어선 한 나라의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창원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공장 어딘가에서 오늘도 천궁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유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생산 라인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준비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공장 건물로 들어갔어요. 어제 본 곳이었지만 오늘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조립구역이었어요. 천궁 미사일 동체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최종 조립이 이뤄집니다. 각 부품은 이미 검수를 3번 거쳤어요. 하지만 조립 후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물었어요. 유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수출용이든 자국용이든 품질은 똑같아야 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출용과 자국용을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유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냐하면 둘 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물건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수출품이라고 해서 품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만든다는 거였죠. 저는 서구권 업체들을 떠올렸습니다. 일부는 수출용과 자국용을 구분했거든요. 우리는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미사일 표면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만지면서요. 유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30년 경력입니다. 30년이요? 저는 기술자를 봤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유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손끝은 0.01mm 차이를 느낍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0.01mm요? 유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계보다 정확할 때가 있어요. 경험이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손으로 확인하십니까? 기계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기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된 것만 찾아요. 하지만 제 손은 예상 못한 것도 찾습니다. 30년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면 손끝이 알려줘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정신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누군가 하늘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누군가 하늘을 지킨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공장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었어요. 유태준이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시험 발사장이었어요. 넓은 공터에 발사대가 서 있었습니다. 유태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시험을 합니다. 실전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저는 발사대를 봤어요.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유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험 발사를 해요. 신형 배치 전에는 최소 10번 이상 쏩니다. 10번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쏩니까? 유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일부 서구 업체들을 떠올렸습니다. 납기 맞추려고 시험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태준이 커피를 내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창원이 왜 방산 도시가 됐습니까? 유태준이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난했어요. 1인당 소득이 60달러도 안 됐죠. 하지만 북쪽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필요했어요. 미국이 줬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유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했죠. 스스로 만들자고요. 그때가 창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도시였지만 정부가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술자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실패투성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유태준이 대답했어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만들거나 아니면 계속 의존하거나였습니다. 한국은 만드는 쪽을 택했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집념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절박함이었어요. 생존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유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1980년대에 첫 자주포를 만들었어요. K9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전차를 만들었죠. K1이요. 2000년대에 천궁을 시작했고요. 모두 거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안 줬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무기들을 수출합니다. 폴란드, 호주, 중동까지요. 저는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게요. 유태준이 말했습니다. 창원은 그 중심이었어요. 가난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는 한국 방산을 지탱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50년 넘게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거부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유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년 전 사우디에서 거절당했을 때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한국 이름이 생소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생소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구권은 실전에서 약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유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전이 증명했잖아요. UAE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겁니다. 유태준이 손을 저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유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그 태도가요. 오히려 그게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유태준 씨, 저는 오늘 미사일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유태준이 물었죠. 그럼 뭘 보러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도를 봤습니다. 한국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는지요. 유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창원에서 저는 기술보다 태도를 봤어요. 타협하지 않는 품질 관리 수출용과 자국용을 구분하지 않는 철학, 30년 경력 기술자의 장인 정신까지요.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강함이었어요. 20년을 버틴 집념이었습니다. 거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죠.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3년 전 놓친 게 뭐였는지요. 사양서를 펼쳐봤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못 알아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숫자만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마음으로 20년을 버텼는지, 왜 타협하지 않는지, 누군가의 하늘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요. 그걸 알려면 직접 와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기술 평가만 있던 보고서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천궁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챕터에 저는 썼어요. 30년 경력 기술자의 손끝, 수출용과 자국용을 구분하지 않는 철학, 가난했던 시절부터 시작된 창원의 역사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궁의 우수성은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50년 넘게 쌓인 한국 방산의 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거부를 딛고 일어선 집념, 타협하지 않는 품질 관리, 누군가의 하늘을 지킨다는 책임감이 천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한 건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태도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천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핵심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리야드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파이살은 사우디 왕실의 중간 보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반응은 복잡했죠. 일부는 천궁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미국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주장했습니다. 200억 달러를 이미 쏟아부었는데 바꾸기 어렵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21일 새벽 1시 50분, 이란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더 대규모였습니다. 탄도미사일 64발이 동시 발사됐거든요. 저는 긴급 호출을 받고 작전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루카스, 이번엔 더 심각해요. 사우디 쪽으로 41발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화면 왼쪽에 작은 표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천궁 1개 포대 전개 완료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파이살을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파이살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UAE가 비밀리에 천궁 1개 포대를 사우디 동부에 전개했어요. 시험 운용입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라고요? 그런데 하필 오늘 이란이 쏜 겁니까? 파이살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네요.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4개 포대가 가동됐어요. 그리고 천궁 1개 포대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첫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먼저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화면에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천궁도 발사됐습니다. 저는 두 시스템이 같은 하늘에서 작동하는 걸 처음 봤어요. 1시 53분 첫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였어요. 1시 53분 15초 두 번째 요격 성공,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이란 미사일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동시 표적이 너무 많았어요. 패트리어트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UAE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패트리어트가 놓치는 표적들이 생겼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의 한계였죠. 1시 55분 붉은 점 하나가 요격망을 뚫고 내려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천궁이 그 표적을 잡았습니다. 1시 55분 20초 요격 성공 표시가 떴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놓친 걸 천궁이 잡았어요. 파이살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화면은 명확했습니다. 천궁이 패트리어트의 빈틈을 메우고 있었어요. 1시 57분 또 다른 표적이 뚫렸습니다. 천궁이 다시 잡았어요. 1시 58분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패트리어트가 놓친 표적이 모두 5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궁이 그 5발을 전부 요격했어요. 단 한 발도 빠뜨리지 않고요. 2시 2분 마지막 표적이 요격됐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이 모두 사라졌어요. 전탄 요격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작전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파이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상황 확인하십시오라고 지시했어요. 몇 분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피해 없음, 전탄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41발을 전부 막았다고요? 파이살도 마찬가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천궁 1개 포대가 5발을 잡았다고요? 네, 정확합니다라고 부작전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36발을 요격했고 놓친 5발을 천궁이 전부 잡았습니다. 파이살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1개 포대가 이걸 뒤집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천궁 1개 포대가 판을 바꿨습니다. 만약 천궁이 없었다면 5발이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6일 전처럼요. 하지만 천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0이었어요. 1개 포대가 사우디 하늘을 지킨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천궁이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하다는 걸요. 파이살이 저를 돌아봤어요. 루카스, 이제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야죠. 천궁이 패트리어트의 빈틈을 메웠다고요. 아니요, 파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틈을 메운 게 아니에요. 결과를 바꿨습니다. 천궁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결과를 바꿨어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천궁 1개 포대 전개라는 작은 표시가 보였어요. 저 작은 표시가 오늘 밤 사우디를 구했습니다. 작전실 분위기가 묘했어요. 안도감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한 건 피해가 없어서였고 충격받은 건 한국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파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가 3년 전 한국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명확했거든요. 6일 전 피해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8억 달러 피해를 봤어요. 만약 그때 결정이 달랐다면요. 파이살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일 왕실 회의가 있어요. 이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천궁 도입이 본격 논의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천궁이 패트리어트가 놓친 5발을 잡는 장면이요. 1개 포대가 판을 뒤집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자백만 남았다는 걸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2026년 3월 21일 교전평가였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썼어요.
천궁 1개 포대가 패트리어트 4개 포대가 놓친 표적 5발을 전부 요격했습니다. 이는 천궁의 동시 교전 능력과 빠른 반응 속도가 실전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을 병행 운용할 경우 방어 성공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천궁은 더 이상 보조 옵션이 아닙니다. 핵심 방어 체계로 고려돼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살에게 보냈어요. 1시간 후 파이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보고서로 왕실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리야드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저는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그걸 외면했다는 걸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3월 23일 오전 10시 사우디 왕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파이살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왕실 방위 담당 고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3월 21일 교전 결과를 설명했어요. 이란 미사일 41발, 패트리어트 36발 요격, 천궁 5발 요격, 최종 피해 0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천궁 1개 포대가 5발을 잡았다고요?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패트리어트가 놓친 표적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문이 물었어요. 만약 천궁이 없었다면요? 파이살이 대답했습니다. 6일 전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천궁이 결과를 바꿨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기술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실 고문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왼쪽에 패트리어트, 오른쪽에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반응 속도 패트리어트 평균 15초, 천궁 평균 9초입니다. 동시 교전 능력 패트리어트 4개에서 6개, 천궁 8개입니다. 요격률 패트리어트 70에서 75%, 천궁 UAE 실전 기록 100%예요. 가격 패트리어트 1개 포대 약 10억 달러, 천궁 1개 포대 약 5억 달러입니다. 유지보수 비용 천궁이 30% 저렴해요. 저는 모든 수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천궁은 패트리어트의 빈틈을 메운 게 아닙니다. 사실상 결과를 바꿨습니다. 한 고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루카스 평가관, 당신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스템을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지금까지도요. 비서국권은 실전에서 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실전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파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을 관중석에도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실 고문이 물었어요. 그럼 천궁 도입을 권고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패트리어트와 병행 운용을 권고합니다. 두 시스템을 함께 쓰면 방어율 100% 달성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파이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루카스, 당신 용기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다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날 오후 CNN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하늘을 지킨 한국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BBC도 뒤따랐습니다. 중동 방공망의 한국 바람이라고 보도했죠. 알자지라는 더 자세했어요. 패트리어트의 빈틈을 메운 한국 천궁,
일개 포대가 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세계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중동 하늘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3년 동안 틀렸다는 것도 알려졌어요. 저는 유태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식 검토에 착수한다고 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과한다고도 적었습니다. 3년 전 무시한 것에 대해서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요. 자기를 무시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리야드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요. 아니, 정확히는 미국과 한국 병행으로요. 저는 독백했습니다. 나는 늘 비서구권은 실전 앞에서 무너진다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낡은 확신이었어요. 그 밤 이후 중동 하늘의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왕실 회의에서 더 이상 미국 업그레이드만 논의되지 않았어요. 한국 천공 도입이 공식 안건에 올랐습니다. UAE는 추가 도입을 결정했어요. 사우디도 시험 운용을 넘어 정식 계약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인정하기 전에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사우디 공식 평가단과 함께였어요. 유태준이 마중 나왔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말했어요. 다시 오게 돼서 기쁩니다. 유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평가관이 아니라 파트너로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공장을 둘러봤어요. 사우디 평가단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유태준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 사람은 제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는 명함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사우디 평가단 전체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아니요,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바뀐 건 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봤어요. 편견 없이요. 그리고 그 순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요. 20년을 버틴 집념, 거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타협하지 않는 품질 관리, 누군가의 하늘을 지킨다는 책임감까지요. 이 모든 게 천공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태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유태준이 물었습니다. 루카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3년 전 왜 저희를 거절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서구권은 실전에서 약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방공 시스템은요. 유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유태준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좋게 나온 것뿐입니다. 저는 유태준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유태준 씨, 한국이 위대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유태준이 물었죠. 그럼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도 때문입니다. 한국은 거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택지는 있었어요. 접거나 만들거나였죠. 한국은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유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미국이 거부했을 때 우리는 분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유태준이 대답했어요. 미국이 기술을 줬다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썼을 겁니다. 하지만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은 걸 만들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거부가 오히려 기회였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 거부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유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한국이 왜 강한지요? 유태준이 물었죠.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부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유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원의 밤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제가 목격하고 있다고요. 3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을 존경해요. 20년을 버틴 집념을 존경합니다. 거부를 딛고 일어선 의지를 존경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전자기를 무시한 사람 앞에서도 담담함을 잃지 않는 그 여유를 존경합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저는 리야드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우디는 천궁 도입을 공식 결정했어요. 패트리어트와 병행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도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시스템 도입 자문을 맡게 됐습니다. 3년 전 거절했던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3년 전 제가 그 사양서를 펼쳐봤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편견을 내려놓았다면요? 58억 달러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11명의 유전 노동자도 다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편견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배웠어요. 편견을 버리는 법을요. 그리고 데이터를 믿는 법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천궁은 우수해요. 그리고 그 우수함은 단순히 기술에서 나오지 않아요. 20년을 버틴 집념, 거부를 딛고 일어선 의지, 타협하지 않는 품질 관리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요. 그리고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는지도요. 한국은 거부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밤 이후 중동 하늘의 기준은 바뀌었어요. 미국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답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